자,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을 똑소리나게 해결해드리는 똑소리나는 전문가 양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경이롭게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드리는 경이로운 전문가 이경혜입니다. 네, 양지민 전문가, 이경희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우!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수요일 이 시간 두 분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하면서 만나셨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우리 집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들도 저렇게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우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70세시고요. 올해 하지정맥류 수술을 2번 받으셨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뿐이라 정리를 좀 하고 수술비를 보강하려고 하니까 아는 보험회사 설계사분이 친정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셔서 당장의 가입은 안 된다라고 하네요. 진짜 가입이 안 되나요? 돈키호테 전문가분들은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자,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걸 되게 하는 거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요. 이번 친정 아버님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가입하신 실손특약이 포함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13만 원이 보장의 전부였습니다. 내용은 일반 상해 사망 1,000만 원 외에 골절 10만 원처럼 이렇게 소액의 상해 관련과 관련된 보장은 있었습니다만 예전 실손보험료가 올라서 현재 13만 원을 납입을 하고 계신 터라서 거의 실손보험만 현재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기 전에도 어쨌든 실손만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다라는 거네요. 13만 원씩. 그러니까 자녀분이 상담 신청을 하실 만큼 고민되는 상황이실 수밖에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버님이 1월과 2월 두 번의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시니까 1월하고 2월에? 네, 1월과 10월에 10월에. 죄송합니다. 막상 다른 수술을 할 경우 간병인도 필요하고 치료비 외에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와 간병비를 좀 보강해야겠다고 자녀분과 상의를 하셨고요. 이번에 저희 돈키호테로 상담 신청을 하게 되신 경우입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기 전에는 사실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어딘가가 아프고 돈이 실제로 나가고 아니면 돈이 나가는 거를 보험이 막아주고 뭐 이런 상황을 조금 겪다 보면 보험이 진짜 필요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올해 2번이나 수술을 하셨어요. 예전에 하신 것도 아니고 올해 하셨으면 보험 가입을 하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고 게다가 연세가 70세시면은 적지 않으시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세도 70세이시고 또 최근 10월까지도 최근 수술 이력도 있다 보니까 본인께서도 내심 가입이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강조를 드리지만 회사별로 상품별로 가입 인수 기준이 모두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경우에는 이분처럼 1년에 동일 수술을 2번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내년 1월 이후가 되어야만 수술비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B 회사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셨지만 이분처럼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이 하지정맥류 수술은 수술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회사는 안 됩니다. 가입 못 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B 회사는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가입이 안 되고 어디는 가입이 되고 가격뿐만이 아니라 가입 자체가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하지정맥류 수술은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예외 질환이 뭐길래 가입이 가능하고 안 되고가 되죠? 네. 각 회사마다 수술은 했지만 예외로 가입을 시켜준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네. 건강검진 하고 나면 대장용중 제거를 많이 하시는데 대장용중 제거도 수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대장용중 제거 수술은 예외로 수술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술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술로 보지 않겠다. 우리 회사에 가입할 때만 수술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회사가 요즘에 간편보험에서 이제 수술 경증 위험에 대해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궁 용종 수술도 그렇고 치질 수술도 그렇고 한지 1년도 안 되는 신분들이 보험에 가입은 하고 싶지만 이런 수술에 대해서 제약이 이번 수술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얼마 그런 안 경우에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거 경증 수술이니까 예외로 아. 보고 가입을 시켜주겠다.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준다. 네네. 그러니까 수술은 했지만 괜찮다. 요 수술은 수술로 안 보고 그냥 가입시켜주마. 예. 어허. 보상에 대해서 문제 없이 해주겠다 의미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주는 회사도 예를 들어서 예외 질환으로 보는 게 회사마다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 이것도 달라요. 그러면 다 넣어봐야겠네요, 회사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회사별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라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보험 가입에. 네. 근데 수술을 하셨거나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뭔가 약을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안 되겠거니 하실 게 아니라 다 넣어봐야 된다는 거죠. 가격도 진짜 다를 수 있고 어딘 안 되지만 어딘 또 될 수 있고 이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포기하실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분은 간편보험의 경우 뭐 몇 년 안에 입원을 했냐 수술을 했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가입 기준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자분의 친정 아버님의 경우 하지정맥류 수술을 지난 10월에 하셨지만 수술로 보지 않고 예외로 해주는 회사 상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었고요. 수술비를 1종에서 5종까지 최대 300만 원이나 보장받도록 하고 추가로 다빈도 질환까지 최대 500만 원 더 나오도록 해서 보험료 5만 원에 보강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럼 이분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수술을 하셨는데도 원하시는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 그리고 내가 했던 수술에 대해서도 뭐 부담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보장 안 해줍니다라고 예외로 빼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수술로 안 보고 가입시켜 드릴게요라고 해서 그냥 특혜처럼 그렇게 가입이 됐고 가격도 5만 원.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사례자분께서 원하셨던 간병비 관련 보장도 하루 15만까지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간호통합병동 이용 시에도 하루 7만 원, 요양병원도 첫날부터 5만 원까지 해서 4만 5천 원에 보강이 잘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네. 연세도 있으시고 최근에 수술도 받으셨는데 특별한 제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 가입이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변 보장의 경우에도 180 이상도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아버님의 경우에 올해 받으신 이 하지 정맥류 수술을 이 회사처럼 예외 질환을 보지 않고 만약에 수술로 보는 보험회사로 가입을 했다면 위험률이 훨씬 더 크다고 보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6만 원대의 간병비 보장을 가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자분 입장에서는 비교를 잘 하신 후에 선택을 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보강을 잘 하신 경우였습니다. 간병비 보험을 들 때에도 예외 질환을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굳이 간병비 보장이라고 딱 이렇게 딱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 예외 질환이라는 거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때도 네.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수술을 내가 많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외 질환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예외 질환은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뒤부터 괜찮은 거예요? 그런 기간은 네, 보험회사마다 회사별로 다른데 달라요. 한 달 안에 뭐 가입 수술을 하더라도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뭐 3개월 예외 질환 기간을 두는 회사도 있고요. 회사마다 다 달라요. 야, 회사마다 진짜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네. 예외 질환을 두고 안 두고가 다른 회사들도 있고요. 예외 질환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용종을 더 주는 회사도 있고 안 더 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주인공처럼 하지정맥류 수술을 더 주는 회사가 있고 안 더 주는 회사가 있고 또 다른 거 뭐 어떤 게 있다죠? 뭐 자궁 네, 자궁 용종 뭐 치질 자궁 수술 용종, 뭐, 치질 이런 것들도 다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 회사마다 예외 질환으로 두는 수술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예외 질환으로 두는 수술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그 기간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내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다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들마다 다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내가 정말 수술을 해봤고 그리고 또 약을 먹고 있거나 몸이 어딘가가 안 좋다. 그렇다면 더 많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어딘가에서 들었더라도 한 번쯤은 더 시도해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특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입이 필요하다면 꼭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수백 군데에 넣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고 나한테 가장 저렴한 곳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만나봤던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솔루션까지 드렸고 두 번째 상담 사례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4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뇌에 물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시에 제가 간편보험으로만 가입을 했었는데요. 제 친구 하나가 이 간편보험 일반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친구는 저랑 비슷한 보장인 것 같은데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고요. 저는 비슷한데 40만 원이나 나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신랑 친구한테 가입을 한 거라서 지금 다시 물어보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 돈키호테에 도움 요청합니다. 자, 비슷한 보장 내용인데 친구는 20만 원을 매달 내고 있고 나는 매달 40만 원을 내고 있다.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2배나 내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잡고 싶죠. 네, 두 분께 도움 요청 주셨거든요. 일단은 간편보험으로 모든 보험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도 아프신 건가요? 네,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른 질환은 일체 없으셨고요.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에 작은 크기의 종양 선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당시 간편보험 가입을 권해서 추천해 주는 대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간편보험 가입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권해주는 대로.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가입 내용을 살펴보니까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료가 52,000원, 11만 원, 14만 원, 그리고 간편 안보험 4만 원, 적립금이 포함된 운전자 보험 3만 원과 실손보험료를 포함해서 거의 40만 원의 보험료를 매달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 3건이 52,000원, 11만 원, 14만 원 이렇게 3개나 있었고 안보험 하나에 운전자 보험에 실손. 친구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비싸요. 비싼 만큼 보장은 괜찮겠죠? 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암 진단 시에 7천만 원 진단비가 있었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가 1에서 5종까지 최대 600만 원, 그리고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도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입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모두 간편보험으로 당시에 가입을 하신 거라서 보험료 때문에 같은 보장의 건강체 일반 상품으로 가능하다면 재가입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험료가 절반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처럼 선종이 있어도 특별한 치료 이력이 없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처럼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보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암과 뇌 허혈성 진단금 그리고 질병 상해 관련 수술비를 일반 건강체 상품으로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3군데만 알아볼 게 아니라 진짜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이 사연자분처럼 치료 이력은 없지만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건강검진하면은 10분 중에 한 7분은 들어요. 추적검사 필요합니다. 1년 뒤에 다시 오세요. 뭐 2년 뒤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추적검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간편보험으로 들어야 돼요. 라는 얘기가 좀 억울하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들어서 심지어 매달 2배를 내고 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무조건 간편보험을 가입할 게 아니라 일반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낸 돈이 좀 억울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한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이 있다면 기존에 가입한 간편보험에서 내용을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뇌 허혈성 같은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일반 건강지 상품으로 해서 가입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 기존에 가입한 간편보험에서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변경을 한다면 오히려 기존의 보험료는 낮추면서 보장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보험을 정리할 때 해지를 한다는 건 그동안에 냈던 그 기간은 없앤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정리정돈을 해주는 데에는 뭔가 스킬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스킬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움받는 게 100이면 100 다 이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일부를 조정한다. 그런 방법을 통해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득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조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과 제휴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건강 상태를 보고 건강 등급을 판정해주는 앱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로그라는 앱을 설치하신 후에 내 건강 상태가 몇 등급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로그요? 예, 로그. 어. 물론 일반 보험을 가입할 때처럼 5년 안에 치료 이력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동일 조건으로 가입하신 간편보험보다는 보험료와 보장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공단과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가 적용이 되도록 제도화가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현재 일부 가능한 보험회사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동기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일단은 로그 그렇죠. 한글로 로그. 네, 네. 로그라는 앱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서도 만약에 안 된다.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더라도 여기에 안 돼 있는 제휴가 안 맺어져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 더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로그라는 앱입니다. 요거를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로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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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로마의 로자고요. 그리고 그리움 할 때 요 두 글자입니다. 로마의 로, 그리움의 그 요 두 글자 검색을 하시면 이 앱을 이용해서 내 건강 등급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건지 요거를 한번 확인을 내 눈으로 직접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걸 통해서 내가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자분처럼 뇌에 생긴 선종같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 간편보험으로 다 가입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내 건강 상태 등급을 확인하신 후에 3개월 안에 해당되는 치료 이력이 없고 1년 이내 추가 검사나 재검사 받은 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암, 뇌, 심장 수술비 부분은 일반 보험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 뇌 보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조정하실 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분은 조정을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네, 결론적으로 기존 3건의 간편보험을 한 건의 일반보험으로 통합을 해서 15만 원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기존 운전자 보험은 보장 내용은 괜찮아서 과한 적립금만 빼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편보험 한 건은 질병 사망 보장이 일부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셔서 그대로 가져가서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총 23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험료는 줄어들었지만 보장의 크기는 오히려 커졌는데요. 일반암 7천만 원과 뇌와 허혈성 진단비는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는 1에서 5종으로 기존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1,200만 원까지 늘리고도 최종 보험료는 기존 40만 원대에서 23만 원대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술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죠. 매회 보장을 받는 데다가 이게 쓴다고 무슨 적립금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채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니즈가 있으셔서 두 분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분처럼 똑같이 절반으로 가까이 줄여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내가 최근 수술, 입원 이력이 있을수록 회사별로 상품별로 비교해서 선택해야 유리하다. 둘째, 네, 한 가지가 해당된다고 무조건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지 말고 일반 보험이 되는지 확인 후에 선택하자. 네, 양지민 전문가, 이경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